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수베이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4월 2일 SSS 클래스방에 공개된 프리미어리그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약 12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SS 클래스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3일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중요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레스터 시티의 맞대결입니다. 맨시티는 리그 우승을 향해 가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레스터는 강등권 탈출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는 여러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엘링 홀란드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로드리, 아칸지, 스톤스, 아케 역시 출전이 어려운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존 선수들을 활용하여 라인업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레스터는 파타우가 부상으로 이탈하였고 페레이라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스쿼드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맨시티는 최근 공식 경기에서 6경기 중 2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공격진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돋보입니다. 부상 이탈이 많지만 더브라이너와 도쿠가 중심이 되어 레스터 수비를 무너뜨려야 할 것인데요. 현재 제레미 도쿠는 최근 맨시티 공격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빠른 드리블과 강한 돌파 능력으로 측면에서 레스터 수비를 흔들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도쿠의 스피드와 1대1 능력이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더브라이너는 맨시티 중원의 핵심 플레이메이커인데요. 패싱 능력과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나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교한 킥을 보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맨시티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는 언제나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팀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볼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홀란드가 빠진 만큼 빠른 측면 공격과 미드필드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시티의 공격을 이끌 핵심 선수는 케빈 데브라이너와 제레미 도쿠인데요. 데브라이너는 중앙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날카로운 패스를 통해 레스터 수비를 흔들 것입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필더들의 적극적인 침투와 측면에서의 돌파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쿠는 빠른 스피드를 이용하여 상대 측면을 공략하며 드리블로 1대1 돌파를 시도할 것입니다. 레스터가 낮은 블럭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스 근처에서 도쿠의 개인 돌파와 크로스가 맨시티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 같은데요. 또한 맨시티는 빌드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팀입니다. 골키퍼 에데르송은 뛰어난 발기술을 가지고 있어 상대의 압박을 받더라도 침착하게 짧은 패스를 연결하며 빌드업을 전개할 수 있는데요. 레스터가 만약 높은 위치에서 강하게 압박한다면 에데르송이 롱패스를 활용하여 상대 뒷공간을 공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도쿠나 사비뇨 같은 측면 자원들이 빠르게 침투하며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레스터는 최근 맨유에게 0대3으로 패배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려 14경기 중 13경기를 패배하며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6경기 동안 단 한 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어 공격진의 부진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레스터의 베테랑 공격수 바디는 여전히 상대 수비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최근 득점력이 떨어져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바디의 경험이 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레스터 시티는 점유율에서 맨시티보다 밀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레스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전히 제이미 바디인데요. 비록 예전만큼의 폭발적인 득점력은 떨어졌지만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과 침투 타이밍은 여전히 뛰어납니다. 레스터는 수비에서 공을 따낸 이후 중앙 미드필더가 빠르게 전방으로 롱패스를 연결해 바디가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특히 맨시티의 수비 라인이 높은 만큼 바디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침투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레스터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제공권이 좋은 수비수들을 활용하여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의 수비진은 로드리와 아케가 빠진 상태라서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는데요. 레스터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헤더 득점을 노려야 합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의 우세가 예상되는데요. 레스터가 반드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맨시티의 홈 경기력과 강한 미드필드를 고려했을 때 레스터가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맨시티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에버튼의 맞대결인데요. 챔피언스 리그 탈락과 리그컵 결승 패배로 충격을 받은 리버풀, 반면 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에버튼. 과연 이번 경기에서 웃을 팀은 어느 쪽일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핵심 선수들의 이탈이 변수입니다. 알렉산더 아놀드와 조 고메스는 결장이 확정이고 베케르, 브래들리, 흐라벤 베르도 출전이 불확실한데요. 반면 에버튼은 망갈라, 칼버트 르윈, 맥닐, 일리만 은디아에가 결장합니다. 미콜렌코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 에버튼인데요. 현재 리버풀은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탈락하고 EFL컵 결승에서도 뉴캐슬에 패배하며 우승 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리그에서는 여전히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 반전을 노릴 것입니다. 특히 안필드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리버풀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살라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 중 한 명으로 현재 팀 내 최고 평점을 기록 중입니다. 빠른 발과 날카로운 슈팅 능력으로 에버튼 수비를 흔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소보슬라이도 핵심 선수입니다. 그는 강력한 중거리 슛과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며 이번 경기에서도 리버풀 공격의 핵심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은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경기를 풀어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살라와 디아스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인데요. 먼저 살라와 디아스의 역할이 이번 경기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살라는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파고들어 슛을 시도하는 패턴이 많아질 것이고 디아스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여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할 텐데요. 에버튼이 깊게 내려서 수비를 구축할 경우 측면에서의 빠른 침투와 커딩 플레이가 리버풀의 주요 공격 루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소보슬라이의 중거리 슛이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에버튼이 박스 안을 두텁게 수비하게 될 경우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강력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선수들은 강한 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 블럭이 두터운 상황에서도 슈팅을 통해 변수를 만들 수 있는데요. 경기 운영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맥 알리스터입니다. 알리스터는 깊은 위치에서 탈압박을 시도하고 전방으로 패스를 공급하며 리버풀의 공격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텐데요. 경기 중 리버풀이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대 압박을 풀어내는 알리스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리버풀은 전방 압박도 강하게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에버튼이 빌드업을 시도하는 순간 리버풀의 공격진이 강하게 압박을 걸어 상대 수비진의 실수를 유도하려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을 탈취하게 된다면 빠르게 역습으로 전환하여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리버풀입니다. 에버튼은 최근 리그에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도 리버풀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다만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어 득점력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이 핵심이 될 것인데요. 에버튼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압두라이 두쿠레는 강한 피지컬과 활동량을 바탕으로 리버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특히 상대 박스 안에서도 득점을 노릴 수 있는 선수인데요. 또한 브란트 웨이트는 제공권이 강하고 수비 리딩 능력이 뛰어나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낼 핵심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 에버튼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리버풀의 강한 전방 압박을 버티면서 역습을 노리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에버튼의 수비 핵심은 브란트 웨이트와 타코우스키입니다. 두 선수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며 리버풀의 크로스를 차단하는 역할을 맡을 텐데요. 특히 살라와 디아스가 측면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만큼 이 선수들이 리버풀의 측면 공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에서는 두쿠레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텐데요. 두쿠레는 맥알리스터와 소보슬라이를 압박하며 리버풀의 패스 흐름을 차단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에버튼이 효과적으로 수비를 펼치기 위해서는 중원에서의 적극적인 태클과 압박이 필수적이며 두쿠레가 이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요. 또한 공격에서는 역습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리버풀이 공격적으로 나올 경우 에버튼은 롱패스를 활용하여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많아질 텐데요. 특히 바예와 린드스트롬이 측면에서 침투하며 기회를 만들 것이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가 자주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에버튼의 골문을 지키는 피크포드의 선방 능력도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리버풀은 많은 슈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크포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선방을 해주느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 리버풀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에버튼은 수비를 단단히 하면서 역습을 노릴 텐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뉴캐슬과 브렌트퍼드의 맞대결입니다. 뉴캐슬은 최근 EFL컵 우승으로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인데요. 반면 브렌트퍼드는 최근 원정 5연승을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뉴캐슬이 홈에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브렌트퍼드가 또 한 번 원정 강세를 증명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양팀의 부상자 명단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은 몇몇 핵심 선수들이 빠질 예정입니다. 보트만, 라셀레스, 루이스 홀, 앤서니 고든이 부상으로 결장하는데요. 반면 브렌트퍼드는 다실바, 티아고, 카르발류, 헨리, 히키가 부상으로 빠지며 카요데는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캐슬은 최근 EFL컵에서 리버풀을 꺾고 우승하며 70년 만에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요. 그러나 리그에서는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며 챔피언스리그 진출 경쟁을 이어가고 있죠. 홈 경기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이며 특히 이삭과 머피의 공격력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뉴캐슬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삭은 이번 시즌 리그 15골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득점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발과 강력한 슈팅 능력으로 브렌트퍼드의 수비진을 위협할 전망입니다. 또한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담당하는 기마리아니스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브렌트퍼드의 강한 압박을 풀어내는 키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 현재 뉴캐슬은 최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도 효율적인 역습 전술과 세트피스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삭과 머피를 활용한 빠른 역습이 핵심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퍼드가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한다면 뉴캐슬은 수비에서 볼을 빼앗은 뒤 곧바로 이삭과 머피에게 긴 패스를 연결해 빠르게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뉴캐슬의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트리피어는 뛰어난 킥 능력을 갖춘 풀백으로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브렌트퍼드가 강한 압박으로 뉴캐슬을 몰아붙일 경우 뉴캐슬은 세트피스를 활용해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슈어와 번 같은 장신 수비수들이 세트피스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할 것으로 보이네요. 브렌트퍼드는 최근 원정 5연승을 기록하며 강팀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다비드 라야의 대체자로 들어온 플래킨 골키퍼가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주고 있으며 공격진에서도 움베우모와 위사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캐슬 원정에서 최근 6경기 중 5경기를 패배했지만 이번 시즌 원정 경기력이 워낙 좋아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브렌트퍼드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렌트퍼드의 핵심 공격 옵션인 은베우모는 올 시즌 공격 포인트 10개를 기록하며 맹활약 중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로 뉴캐슬의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뉴캐슬의 강력한 공격진을 막아야 하는 수비수 아예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중볼 경합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며 이삭과의 1대1 대결이 경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브렌트퍼드는 뉴캐슬의 수비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강한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은베우모와 케빈 샤데가 측면에서 뉴캐슬의 풀백을 흔드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뉴캐슬의 측면 수비가 다소 불안한 만큼 브렌트퍼드는 좌우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크로스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브렌트퍼드는 뉴캐슬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해 최전방에서부터 강하게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뉴캐슬이 수비에서 패스를 돌릴 때 공격수 위사와 은베우모가 적극적으로 압박하면서 실수를 유도할 텐데요. 이 과정에서 뉴캐슬이 패스 미스를 범한다면 브렌트퍼드는 빠르게 공을 탈취해 득점 찬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뉴캐슬은 EFL컵 우승 이후 분위기가 좋은 만큼 적극적인 공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반면 브렌트퍼드는 최근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2025년 4월 3일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